여러분, 혹시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편이세요? 차 좀 빠질까 싶어서, 아니면 입맛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바빠서. 이유는 다 달라도 아침은 좀 굶어도 어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아침을 굶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굶는 동안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애써 쌓아온 근육이 먼저 녹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굶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기혈이라는 말을 써왔어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와 영양의 흐름이죠. 밤새 이 흐름이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는데, 이 시간에 몸에 뭘 넣어주느냐, 아니면 아예 안 넣어주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몸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봤어요. 그게 현대 영양학이랑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아침을 많이 드셔야 해요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먹던 아침이 왜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지, 적게 먹는데도 왜 살은 안 빠지고 배만 더 나오는지, 그리고 근육은 지키고 내장 지방은 줄이려면 아침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오늘 이 세 가지를 팩트만 가지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 순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들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쉬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심장은 뛰고, 숨은 쉬고, 세포는 회복하고, 뇌는 기억을 정리하죠. 이 모든 과정이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몸은 이미 8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가 되죠. 공복 중에서도 가장 긴 공복이죠. 이 상태에서 첫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그날 하루 혈당이 어떻게 움직일지, 에너지가 어떻게 흐를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타이밍에 아무것도 안 드세요. 살 빼고 싶어서요. 아침엔 굶어도 배가 안 고파요. 먹으면 자꾸 먹고 싶어져서요. 이 말들 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공복이 길어지면 처음엔 배고픔을 못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몸이 적응한 거지 몸이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아침을 거르면 몸은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올까요? 지방을 태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 쓰기 시작합니다. 지방보다 근육이 훨씬 빨리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이걸 한의학 용어로 쉽게 풀면 몸이 정을 소모하는 거예요. 타고난 축적된 힘을 꺼내서 쓴다는 개념인데, 아껴야 할 걸 먼저 쓰는 상황인 거죠. 아침을 굶은 날, 점심 때 어떠세요? 배가 너무 고파서 뭐든 빨리 먹게 되고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고, 식사 후에도 단 것이 계속 당기는 경험, 이게 바로 오전 내내 굶은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어차피 언제 또 굶을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점점 기울어져요. 살을 빼려고 굶었는데 오히려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 한 끼가 단순한 한 끼가 아닌 이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아침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것들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빵의 우유 조합입니다. 흰 빵, 식빵, 바게트, 이런 것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소화가 워낙 빨라서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고 얼마 안 가서 뚝 떨어져요. 우유를 곁들이면 좀 낫지 않을까 싶으시죠? 우유에도 당 유당이 있어서 빵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단백질은 적고 탄수화물은 많은 아침으로는 아쉬운 조합이에요. 다음은 빵의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스는 과일의 섬유질이 다 빠진 상태예요. 섬유질이 없으니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줄 게 없어요. 빵과 함께 마시면 혈당이 아주 빠르게 아주 높이 올라갔다가 확 꺼지는 패턴이 만들어져요. 이 패턴이 반복되면 오전 내내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하고 또
배고프고. 이게 음식 탓인지 모르고 그냥 나이 탓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리얼도 많이들 드시죠? 통곡물 시리얼이라고 써 있어도 뒷면 성분표를 보시면 당 함량이 꽤 높아요.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단이 많은 시리얼을 드시면 그게 혈당을 흔드는 첫 번째 자극이 됩니다. 게다가 단백질 함량이 낮아서 금방 또 배가 고파지고 오전 중에 간식이 당기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해요. 가당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괜찮아요. 문제는 딸기 맛, 복숭아 맛, 블루베리 맛하고 써있는 가당 요거트예요. 여기에 설탕이나 과당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요거트를 먹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양을 더 먹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샐러드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채소는 정말 좋아요. 근데 채소만으로 아침을 때우는 건 몸 입장에서는 충분한 영양이 안 들어온 거예요. 특히 단백질이 거의 없으면 밤새 이미 부족해진 근육 유지 원료를 아침에도 못 채우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강조해온 개념 중에 보기, 즉 에너지를 채운다는 개념이 있는데 채소만으로는 이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음식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빵을 절대 먹지 마라. 주스를 끊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침 공복, 특히 밤새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것들만으로 아침을 구성하면 몸에 불리한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다르게 쌓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 진짜 별로 안 먹어요. 점심이랑 저녁 2끼만 먹거든요. 그런데 살이 안 빠져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 꼭 한 분씩은 계시죠? 혹은 본인 얘기이실 수도 있고요. 2끼만 먹으면 칼로리가 줄어드니까 살이 빠져야 할 것 같은데 왜 안 빠질까요? 이건 몸이 저장 모드로 전환됐기 때문이에요. 아침을 습관적으로 걸으면 몸은 언제 또 굶을지 모른다는 신호를 받아요. 그러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해요. 기초 대사량.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하루에 쓰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덜 쓰고 더 저장하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으면 그 에너지가 쓰이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내장 지방 형태로요. 겉으로 보면 많이 안 드시는 분 같은데 체지방을 재보면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 비율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특히 50대 이상 분들한테 더 두드러지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아침을 걸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에요. 한의학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있어요. 몸이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 이걸 비위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이 약해지면 먹어도 몸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습, 그러니까 노폐물처럼 몸에 쌓인다고 봤어요. 아침을 오래 굶어온 몸에서 이런 흐름이 생기기 쉽다는 거. 동서양 관점이 결국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결론을 드릴게요. 덜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근육을 지키면서 먹는 것이 목표예요. 이 방향이 바뀌면 살이 안 빠지던 몸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침에 뭘 먹어야 할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활동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 특히 앉아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긴 분들은 아침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실 이유가 크지 않아요. 밥이나 빵, 떡 같은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를 내는 원료인데 그 에너지를 쓸 활동이 많지 않으면 남은 에너지는 결국 저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의 중심은 단백질이어야 해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원료예요. 밤새 몸이 회복하면서 소모된 단백질을 아침에 채워줘야 근육이 줄지 않아요. 또 단백질은 소화가 느려서 포만감이 오래가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점심까지 배가 덜 고프고 폭식 가능성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아침에 단백질 20g에서 30g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6g이에요. 계란 하나 드시고 단백질 챙겼다 하시면 사실 부족한 거예요. 계란만으로 20g을 채우려면 3개 이상은 드셔야 해요. 그런데 계란만 그렇게 드시기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백질 재료를 함께 구성해야 하는 거예요.
두부 반모 정도면 단백질이 10g 가까이 돼요. 그릭 요거트 한 컵은 15g 안팎이고요. 단백질 쉐이크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20g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닭가슴살, 생선, 콩 이런 것들도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예요. 아침부터 고기를 어떻게 먹냐고 하실 수 있어요. 꼭 고기가 아니어도 돼요. 계란, 두부, 그릭 요거트, 단백질 쉐이크 이것들을 조합하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기육이라고 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봤어요. 근육이 있어야 움직이고, 움직여야 기혈이 순환하고, 그 순환이 되어야 몸이 노폐물을 내보내고 에너지를 제대로 쓴다고 본 거예요. 아침 단백질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그럼 냉장고에 뭘 넣어두고 아침에 어떤 재료로 식탁을 차려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 가장 빠르게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청 단백질이든 식물성 단백질이든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설탕이나 과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고 단백질 함량이 20g 이상인 걸 고르세요. 이거 하나만 드셔도 단백질 기반을 잡을 수 있어요. 과일은 사과나 키위를 추천드려요.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게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도 있어서 아침에 잘 어울려요. 과일을 드실 때는 주스로 갈아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씹어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섬유질을 살려서 드셔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보리, 귀리, 콩류도 아침에 잘 맞는 재료예요. 귀리, 특히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장 속에서 끈적한 젤 형태를 만들어서 당과 지방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꽤 많고요. 보리도 마찬가지로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아서 밥에 보리를 섞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의 대표 선수예요. 지방이라고 하면 살찐다고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지방은 오히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아보카도 반 개 정도를 계란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면 아주 좋은 아침이 됩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요. 한 줌 정도를 아침에 곁들이시면 포만감이 좋아지고 오전 중에 군것질 생각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단, 가당 견과류, 꿀바른 아몬드 이런 건 피하세요. 그릭 요거트의 블루베리 조합도 강력 추천드려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가까이 높아요. 여기에 블루베리를 올려 드시면 항산화 성분까지 같이 챙길 수 있어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건강에 좋고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요. 이 재료들을 다 한 번에 드실 필요 없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빵이나 시리얼로 때우는 아침 대신 단백질 하나, 수용성 식이섬유 하나, 좋은 지방 하나 이 세 가지 중심을 잡아서 구성하시는 거예요. 냉장고에 그린 요거트, 삶은 계란, 사과, 견과류 이 네 가지만 있어도 충분한 아침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맞아, 나 이랬어 하실 것 같아요. 건강 챙기겠다고 아침에 샐러드만 드시는 분들 계시죠? 양상추, 오이, 방울토마토에 발사믹 드레싱이나 올리브유 살짝 뿌려서 색깔도 예쁘고 뭔가 건강한 것 같고 칼로리도 낮고 근데 2시간 후에 어떠세요? 배가 고프죠? 뭔가 자꾸 당기죠? 그리고 속이 좀 허한 느낌도 들고요. 채소는 훌륭한 재료예요. 식이섬유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수분도 있고 근데 샐러드만으로는 단백질이 거의 없어요. 밤새 공복이었던 몸이 아침에 원하는 건 채소가 아니라 단백질과 에너지예요. 채소만 드시면 몸이 필요한 걸 못 받은 셈이라 금방 허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를 드실 거면 여기에 단백질을 꼭 더하셔야 해요. 삶은 달걀 2개, 닭가슴살 조금, 두부 한 덩어리, 아니면 견과류 한 줌. 이것들을 샐러드 위에 올리시면 샐러드가 아침 식사가 돼요. 그냥 채소만 먹는 건 채소 한 접시지 아침 식사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가능하면 수용성 식이섬유 재료도 같이 넣으세요. 방울토마토. 오이보다는 양배추나 브로콜리 쪽이 식이섬유가 더 풍부해요.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으시면 좋은 지방까지 챙길 수 있고요. 작은 변화인데 이 차이가 오전 내내 배고픔을 느끼느냐 아니냐를 갈라요. 샐러드는 나쁜 음식이 아니에요. 단백질 없는 샐러드만의 아침이 문제인 거예요. 아침 식단을 바꿔도 살 빼는데 실패하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폭식입니다. 아침에 잘 드셨더라도 점심이나 저녁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이 있으면 흐름이 깨져요. 배고픔을 참고 참다가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혈당을 크게 흔들어요. 혈당이 크게 올라갔다 크게 떨어지는 게 반복되면 몸은 또 지방 저장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아침을 아무리 잘 챙겨도 다른 끼니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두 번째는 야식이에요. 저녁 늦게 드시는 습관이 계속되면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이 이어져요. 밤늦게 먹고 자면 몸이 소화하느라 충분히 쉬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식욕 조절도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러면 아침을 잘 챙기려고 해도 입맛이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과하게 먹게 되기도 해요. 야식 한 번이 그날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날 아침까지 그리고 그날의 혈당 패턴까지 흔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식후에 바로 앉아 계시는 습관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아침에 잘 드셨어도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누우시면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기 쉬워요. 식후 15분에서 30분 가볍게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도 식후에 100보를 걸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어요. 오래된 지혜가 현대 과학과 또 맞닿는 거죠. 아침 식단을 바꾸는 건 출발점이에요. 이 세 가지 습관이 같이 바뀌어야 아침에 바꾼 것들이 실제로 몸에 쌓이기 시작해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침에 세 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 젓가락은 식이섬유예요. 채소, 나물, 브로콜리, 양배추. 뭐든 채소를 가장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그 위에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 첫 젓가락의 선택이 그날의 혈당 곡선을 결정해요. 두 번째는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이것들을 중간에 드세요. 포만감이 길어지고 다음 끼니까지 과하게 먹을 이유가 줄어요. 세 번째가 탄수화물이에요. 밥, 빵, 떡 같은 것들은 마지막에 드세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앞서 들어갔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흡수 속도가 훨씬 완만해져요. 이게 그냥 먹는 순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 식탁에 식이섬유가 있는지, 단백질이 있는지, 좋은 지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법칙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면 순서를 약간 바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식탁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드린 이야기는 아침을 많이 드세요가 아니에요. 빵 한 조각, 시리얼 한 그릇, 주스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지 말고 단백질이 있는 아침으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거창하게 바꾸실 필요 없어요. 냉장고에 계란 하나 더 넣어두시고 그릭 요거트 하나 챙겨두시고 견과류 한 봉지 꺼내놓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작은 변화인데 이게 쌓이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육이 줄지 않고 내장 지방이 쌓이지 않고 하루 중에 덜 피곤하고 군것질이 줄고 이 모든 게 아침 한 끼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나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